네, 안녕하세요. 팽경장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죠. 이 알트들이 3, 4배씩 뛰다가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부터 서서히 조금씩 빠지더니 결국 잡코인들은 절반 가까이 가격이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혼조세로서 알트코인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절반 가까이 빠지는 이전 장에서 크게 손절하시고 지금 다시 알트코인이 반등이 올라오는 장에서 알트코인들 못 하셔서 진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셨던 분들, 이틀 동안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이게 이번에 극악의 변동성을 보여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 정리드릴 내용은 이틀 동안 조정은 진행되었고 이후 펼쳐지는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는 제닐 옐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정 전에 한 말을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 대해서 비트코인 불리시들은 아마 해당 기사와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사람이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인데요. 이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익스트림리 불리시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극악의 불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존버족들의 대표 의견이,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존버족들의 대표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캐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700만 개 정도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CEO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수익권이겠지만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부자, 그러니까 세계 부자 순위 1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전 장면에서 제닐 옐런이 비트코인의 효율성에 대한 그 언급한 기사가 이번 조정장에서 간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하락은 사실 이 자동차 관련주 조정세에 이어서 테슬라가 그 중국 품질 관리 이슈에 더해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지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이에 좀 커플링 되어서 하락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의 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하면 사실 그 하락이 본격적인 조정장으로 인식되어서 이 패닉색 물량과 함께 대중들의 그 이익 실현 물량이 이 겹겹이 겹쳤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의 하락 정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석이 되실 겁니다. 사실 1월의 하락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에서 이 조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이 다음 조정이 발생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아마 42,000달러에서 아마 42,000달러 선에서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를 정말 사고 싶었던 분들은 매수를 진행하지 못했던 1개월에 비해서 이번 장은 매수 기회가 열리는 장이라고 저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MVRV-Z 스코어 있잖아요. 이 MVRV-Z 스코어는 위험지수를 판단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조정에 의해서 사실 7점 초반대였던 MVRV-Z 스코어가 이번 조정에 5.52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5.5점은 이 전의 점수, 그러니까 이 전의 MVRV-Z 스코어에 비해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그 손바뀜,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은 전보다 더 줄었고, 사실상 이제는 하단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현재가로 긁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 근처로, 그러니까 그 지지선을 토대로 조금 더 위에서부터 하단 매수로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장에 대해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운영하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은 유동성을 낮춰야 하는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서 일부를 현금이나 비트코인 또는 메이저 알트 쪽으로 좀 넘겨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알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2배 이상 빠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고 계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빚으로 한 3천만 원을 빚졌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버티겠죠? 하지만 변동성을 줄여서 500만 원만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수익성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안정성은 배로 높아지실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주식이나 뉴스 등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주식시장에서는 조정 공포가 시장에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분석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장주보다 가치주로 가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테슬라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치주는 실제 리플코인 같은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 보여준 것과 같이 테슬라는 어땠어요? 이 강세장을 주도하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제가 저점 대비 기록을 해보니까 3월달 대비 기록을 해보니까 약 15배 정도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리플은 사실상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성장주들, 특히나 테슬라에 비하면 상승 수치는 덜 상승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하고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약세로 향할 수도 있는 이번 기간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이 심한 걸 많이 들고 있기보다 덜 조정받는 그런 애들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성장주인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통신주와 이 정유주, 그러니까 에너지주를 늘렸습니다. 이 통신주와 정유주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사실상 지금 경제가 미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해당 행동이 사실 버핏의 이번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이 공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버핏이 하는 행동들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변동성을 줄이는 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300억, 한 500억 미만 애들 한 비중상 50% 이상 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특히나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그러한 것들 제외하고 알트코인 쪽으로는 디파이 코인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인링크, 유니스왑, 유니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AAV, 이 에이브 코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에 있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방어율과 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일주일 기록치는 사실 암호화폐 시총순위 1위부터 20위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코인들을 다 뒤져봐도 공시로 상승이 나온 코인이나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다면 이 정도로 방어율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알트를 여러 개 들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코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알트코인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몇 개 정도 아니면 비중을 조금 추가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포트폴리오가 완료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코인들 중에 디파이, 그리고 덱스, ERC 토큰류,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번 장에 대해서는 디파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코인들이 디파이 관련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이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실상 원화 차트상 전주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봐야 하는 테더 차트, 전주봉을 이탈하면서 주봉의 저가가 전주봉 저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안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후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지가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매매를 해주시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직접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황을 전달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경장방 들어오시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 리플 프리트레이얼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리플 홀더분들은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